지난 월요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대책에 따라 바로 다음 날부터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시가 9억 원 추가 주택에 대해서도 LTV이죠. 담보대출 인정비율 40%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도 현실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책이 나오고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논란까지 벌어진 걸 보면 시장이 받은 충격은 꽤나 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대통령은 집값 폭등 사과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경실련 김원동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집권 2년 반 넘어서서 3년 차로 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3년 동안 매년 1억씩 서울은 3억이 올랐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6억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한 채. 예.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만 한 500조 원 정도가 올랐고 서울에 있는 집값까지 하면 한 7,800조 정도가 올랐습니다. 9.13 대책인가요? 그걸 내놓고는 좀 잠잠했었잖아요. 9.13 대책을 내놓고 한 4, 5개월, 예. 5, 6개월은 옆으로 갔죠. 잠잠한 거는 그냥 옆으로 간 거고 예. 내려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다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별게 없으니까 다시 금년 들어서 또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만 16번, 18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백약이 무효한 겁니까? 원천적으로? 아니면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이 나와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17번 잘못했다는 거는 30개월 동안 매 2달에 한 번씩 대책을 내놨는데도 예. 약발이 안 듣는다는 건데 그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약사가 이 약이 안 들으면 이게 왜 안 듣나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부작용이 뭔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의사를 바꿔보거나 병원을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놔두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다 갖다 앉히고 이러니까 집값이 계속 폭등을 했고 얼마나 폭등을 했는지 제가 대통령께서는 30개월 동안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는 식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대답을 한 달 전에 하셨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값은 얼마가 올랐고 땅값은 임기 2년 반 동안 2,000조 원이 올랐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면 예.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은 재산이 평균 3억이 올랐고 또 10명의 청와대 직원은 10억씩 올랐다. 그 사람들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40%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청와대 고위 관료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집값을 잡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겠냐. 예. 그랬더니 이제 따져봤어요.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 장하성 씨는 10억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값이. 예. 두 번째 정책실장 김수현 씨는 12억이 올랐고 예. 지금 현재 정책실장 김상조 씨는 한 5억이 올랐어요. 예. 그 세 사람 집값 오른 것만 해도 거의 30억에 육박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데 그 대책이 집값 잡힐 만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직접 알려드리기 위해서 면담 요청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는 한 달 전에 말씀을 잘못하셨으니까 국민들께 사과해라. 그런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1가구 2주택자 청와대에 다 집을 예. 팔아라 이런 예. 얘기도 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집값을 잡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이 약발이 안 먹혔다는 것은 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겁니까? 왜냐하면 9.13 대책이나 지금 대책을 더 빨리 내놨어야 된다. 혹은 보유세 같은 건 더 많이 올렸어야 된다. 처음부터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0개월 동안 보유세를 계속 올리겠다고 취임 때부터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집값은 3억이 올랐는데 보유세는 100만 원 올랐어요. 예.
집값이 불로소득이 3억이 생기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지면 가질수록 예. 돈이 많이 생기는데 예. 그 100만 원 세금이 그게 겁납니까? 예. 그래서 집값이 또 올라가니까 이제 와서 보유세를 조금 또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올리나 하고 봤습니다.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이라고 하고 100억짜리 주택을 30억이라고 해놓고 세금을 물리니까 공시지가 때문에. 그렇죠.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낮아서 예. 그러니까 세금이 아무리 늘어도 국회가 세율을 바꿔주지 않는 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별로. 예. 그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 집을 많이 사보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집값을 잡는다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는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책을 썼다면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통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40% 대출을 해주는데 두 채 이상을 사면 80%까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줘서 돈을 대줄 테니 집을 사라. 예. 집을 여러 채 가지면 집을 한 채 가지면 500만 원의 재산세를 내는데 집을 두 채 이상 100채를 가지면 세금으로 한 푼도 안 냅니다. 보유세를. 예. 그게 무슨 보유세 강화하고 그 세금 강화입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그 거짓말한 거가 들통나니까 그 부동산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세를 하게 됐어요. 왜? 대통령 말 믿다가 집을 안 샀더니 집값이 자꾸 올라가서 가정 불화도 생기고 친구들 만나면 그 자산 격차도 느껴지고 예.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던 거죠. 예. 근데 지금 보유세가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하면 턱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신문이라든가 경제지에서는 예. 보유세 때문에 죽겠다, 세금 폭탄이다, 다 죽는다 이렇게 쓰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항상 17번 대책 내놓을 때마다 그 조중동과 보수 언론은 예. 한 그런 얘기를 씁니다. 나오자마자.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지나면 어디가 얼마 올랐다. 약 올리듯이 어디는 얼마 올랐다. 어느 아파트가 3천만 원 올랐다. 부산도 오른다. 이런 기사를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급해진 일가구 집을 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 돈을 빌려서 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게 되겠죠. 예.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던 계속 그렇게 겁니다. 됐다. 자, 그럼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긴 합니다만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수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전문가가 도대체 누군지 예. 좀 한번 알려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전문가 행세하는 그 부동산학 교수들은 예. 대부분 다 조중동에 기고하고 있는 그들과 동거하고 있는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주택업자연구원, 건설업자연구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예.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문제를 시민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게 저도 오늘 YTN에 처음 왔는데 예. 10년 만에 여기 상암동에 처음 왔습니다. YTN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안 불러준다 이 말이죠?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예. 어제는 제가 한겨레 신문에 10년 만에 가서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2주 전에는 JTBC 여기 상암동에 와가지고 그 손석희 인터뷰를 15분간 처음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맨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꾼을 대변하는 알겠습니다. 사람들 그러면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이번 대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없죠. 벌써 오늘도 0.6% 올랐다고도 나옵니다. 예. 아니 어디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려면 예. 3억이 올랐는데 최소한 1억이라도 떨어졌다든지 뭐 한 2억 떨어져서 막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온다든지 예.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약을 먹었더니 건강이 좀 좋아졌다든지. 예. 아니 약 먹은 지 3일 됐는데 무슨 어디 집값 떨어졌다는 얘기 들립니까? 예. 그다음에 15억짜리 대출 안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15억짜리 주택이 20만 채가 있습니다. 전체 주택이 2천만 개고 아파트가 1200만 개인데 15억 넘는 아파트는 그 2%밖에 안 되는데 2% 되는 15억짜리 아파트를 살 사람은 집 처음 사는 사람이 처음부터 15억짜리 아파트 살아댕깁니까? 예. 보통 사람들에게는 해당도 없는 걸 대책을 나왔는데 그게 무슨 특단의 대책이라고 예. 그러고 강력한 대책이라고 그러고 예.
투기꾼한테는 강력한 대책일지 모르지만 왜 그런 말에 속냐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지난번 대책보다는 이번에 또 보유세를 약간 올렸고 그리고 공시지가도 더 현실화시키겠다. 하겠다는 거죠. 예. 자, 세금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올리겠다 했는데 100만 원 올랐습니다. 예. 내년에 또 50만 원 올리면서도 또 올리긴 올리는 거니까 그게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리는데 집값이 또 내년에 한 2억 뛰면 집 팔겠습니까? 예. 집을 팔겠습니까? 누가? 집을 팔려면 정부 정책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아파트 값이 2억, 3억 떨어지겠다. 너도 나도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하고 매물이 50만 개, 100만 개가 나왔는데도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 있는 관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런 정책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예. 297명의 국회의원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여당도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를 내가 제기해서 내 얘기를 빌려서 같이 비판을 하면서 대안은 조중동 대안을 제시해요. 예. 그런 정당만 있는데 언론도 그렇죠. 정치권도 그렇죠. 청와대도 그렇죠. 공무원들도 그렇죠. 장차관도 그렇죠. 누가 잡습니까? 예. 근데 지금 또 반대로 그러면 지금 그 본부장님 말씀처럼 집값이 팍팍 내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내리면 또 집값 폭락했다고 또 굉장히 시끄러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야 잘하는 거죠 대통령이. 폭락하는 게 잘하는 거다. 아니 예. 폭락을 하는 게 아니라 예. 3년 동안 3억이 올랐으면 3억이 떨어져야죠. 그래야 정상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건강을 찾은 거죠. 올린 만큼만 내리게 만들어라. 올린 만큼은 최소한 내려야 되고 예, 예. 박근혜가 올린 것까지 내려야 되고 예. 불필요하게 집값이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뭐 한국 집 사러 오겠습니까? 예. 우리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5천만이 살고 있는데 2천만 가구가 있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이 3,700만 명입니다. 예. 전체 인구에. 그 3,700만 명의 중에 상당수가 청년들이고 청년들이 집 하나 갖는 게 꿈이고 희망인데 희망과 꿈을 대통령이 꺾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주는 뭡니까? 1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드는 정책.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예. 이 불안해서 지금 집이 2천만 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 근데 집을 가진 사람이 1,200만 명이고 그 가진 사람이 800만 채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 800만 채 중에 한 절반인 400만 채가 나오면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청년들이나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예. 생기죠. 그럼 본부장이 생각하시는 대책. 그러니까 1가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어떤 대안이 있느냐면 예. 분양가 상한제를 찔끔찔끔할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해라. 핀셋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요. 예. 망치가 필요한데 무슨 핀셋입니까? 예.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 새 집이 헌 집의 반값에 공급되는 겁니다. 새 차가 헌 차의 반값에 나오면 헌 차가 팔리겠습니까? 예. 안 팔리죠. 그 헌 차가 시장에 나오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억짜리를 왜 4억이라고 합니까? 10억짜리를 그냥 10억, 8억, 9억이라고 해서 세금을 물리면 지금보다 세금이 2배가 부과됩니다. 예. 그건 법을 고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이 제대로 조사해 오세요. 장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양가 상한제 대통령께서 장관한테 전 지역에 다 하십시다. 과거 정권도 했는데 이명박도 하고 박근혜도 했다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주택을 두세 채 가진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지 말란 말입니다. 예. 아니 그 투기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돈을 빌려줍니까? 대통령이 예. 자꾸 돈을 빌려줘서 부동산 투기를 하게 만들어 놓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정책을 그동안 30개월 동안 했던 사람을 관료들을 색출해 가지고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고위 관료 중에 부동산을 투기꾼처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고위 공직에다 앉혀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예. 내쫓아야죠. 공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충분하다 봅니까 지금? 예? 공급 문제.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0년 동안 주택을 500만 채를 공급해서 1년에 50만 채씩. 예. 근데 집을 가진 사람이 280만 개를 샀어요. 예, 계속 일가구 다주택자가 투기를 위해서 투기꾼이 생기니까. 자꾸 사재기를 예.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급해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급이 아무리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9639님께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줘서 공급을 늘리면 어떻느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강남은 40년 된 도시인데 그걸 싹쓸이하고 재건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 유럽 국가 가면 300년, 400년 된 주택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쓰죠. 예. 근데 왜 우리는 30년 된 아파트를 다 부셔자는 건지 그건 잘못된 정책이고. 그건 집값을 또 띄울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부시면 누가 줬습니까? 재벌 건설회사에 일감만 생기는 거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대책이 며칠 안 됐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기다려보나 마나죠. 저는 20년을 갖다가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예. 20년 동안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강남 아주머니들은 30년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지역, 그러면 비하가 됩니다. 아니, 그거는. 비하가 아니라 예. 과거부터도 그런 투기꾼이라고 하죠. 않습니까? 투기꾼. 예, 예. 그리고 투기꾼들. 예. 그런 부동산 그분들은 투자라고 하죠. 예, 예. 일종의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 서민들처럼 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 비해서 예. 월등한 정보력도 있고 고수입니다. 예. 그분들은 그렇게 이 정부가 내놓는 어줍지 않은 대책에 절대로 물러설 분들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시중에 자금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좀 뭐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R&D라든가 뭐 이쪽으로 좀 고용 시장이라든가 들어와야 될 텐데 우리는 다 부동산에 그 소위 말해서 몰빵하는 형식이 돼버려 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재벌부터가 그 현대자동차의 경우 삼성동에 10조 5천억 주고 땅을 샀습니다. 예.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거기다 105층짜리 빌딩을 7조 원 들여서 10조에 땅 사고 7조 들여서 하면 부동산 임대업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공장은 해외로 나가고 재벌부터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땅값이 오르면 재벌이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 이번에 산 땅도 땅값이 올랐죠. 굉장히 오랐죠. 그 앞에다 서울시장은 영동대로 지하 도시를 만들어준다 그러죠. 예. 대통령은 삼성역에다가 광역 철도망을 연결해준다 그러죠. 그럼 삼성동 땅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 정책실장이든 장하성 씨가 그 바로 옆에 사는데 그런 아파트가 10억이 오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정책을 써도 서울은 수요가 워낙 많아서 다들 서울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집값을 떨어뜨리면 어려울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어떻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은 게 2007년, 2008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서 예. 이명박 정부 때는 아파트가 100만 채가 안 팔렸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이 강남 아파트가 15억 가던 게 8억, 9억까지 떨어졌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고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00만 채, 200만 채씩 미분양이었었거든요. 얼마든지 강력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집을 여러 채 사면 손해가 난다.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 인식을 메시지를 확실히 줘야 주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죠. 오늘 경실련 김원동 부동산 건설개혁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